소설 열국지 5권. 제34장 살보하는 여인. 나라의 임금 진영공과 신하들이 한 여자를 공유하며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널리 퍼진다. 나라의 대부 중에는 설야라는 강직한 대부가 있었다. 그는 직언을 서슴지 않기로 유명했는데 진영공과 공령, 의행부가 하희와 음란한 짓을 하고 다니는 것을 알고 임금과 공령, 의행부를 조당에서 꾸짖는다. 공령과 의행부는 설야를 죽이기로 하고 자객을 시켜 밤에 그를 암살한다. 백성들은 모두 진영공을 비난했지만 그는 비난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주림에 출입하며 공령과 의행부와 번갈아 하희와 교정했다. 하희의 아들 하징서는 어머니의 음행을 듣게 된다. 그는 진영공과 어머니의 일을 알지만 상대가 임금이라 어쩔 수 없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징서는 이를 악물고 무예만 열심히 익혔다. 하징서가 자라서 18살이 되자 기골이 장대하고 활을 잘 쏘는 청년으로 성장했다. 하희는 하징서가 성년이 되자 관직에 임명해 줄 것을 청했다. 진영공도 하희에게 잘 보이기 위해 18세의 하징서를 사마의 벼슬에 임명했다. 사마는 군권을 총괄하는 벼슬이었다. 진영공은 하징서가 사마에 임명되어 나라 일을 보살피는 동안 더욱 부지런히 주림을 찾아 하희와 밀통했다. 하루는 하징서가 조당으로 들어와 진영공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다. 진영공도 흔쾌히 초대에 응해 공령과 의행부도 진영공을 수행하여 주림으로 갔다. 주연이 무르익어가자 세 사람은 음담패설을 나누며 술에 취한다. 하징서는 군사들로 집을 에워싸고 군사들을 시켜 임금을 죽인다. 이 사륙의 현장에서 공령과 의행부는 도망쳐 초나라로 달아난다. 진영공을 죽인 하징서는 군사를 이끌고 도읍으로 돌아와 진영공이 괴질로 급사했다고 발표하고 세자오를 군 위에 앉힌다. 그가 바로 진성공이었다. 초나라로 달아난 공령과 의행부는 초장왕에게 나라의 임금이 하징서에게 시해되었으니 반란의 무리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한다. 당시 은 초나라를 섬기고 있었으므로 초의 속국이나 다름이 없었다. 굴무는 여색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하희를 얻기 위해서 출병을 해야 한다고 초장왕을 설득한다. 나라에서 새로 왕이 된 진성공은 나라의 조례를 올리러 갔고 성은 하징서가 지키고 있었다. 초나라는 군사를 몰아 나라로 들어와 임금을 죽인 하징서를 찾아 주림으로 간다. 초장왕은 주림에서 하희를 보고 마음에 들어 빈으로 삼으려고 하자 대왕이 친히 에 와서 하희를 빈으로 데려가면 여자 때문에 의 내부 문제에 개입했다는 말을 들을 것이라며 굴무가 반대한다. 그러자 공자 측이 자신에게 하희를 하사해 달라고 하자 이 또한 굴무가 반대한다. 결국 초장왕은 하희를 어부지리로 상처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연윤 양로에게 하사하기로 한다. 그리고 하희의 아들 하징서는 임금을 죽인 죄를 물어 거열형으로 죽인다. 초장왕은 하징서를 죽이고 돌아와서는 진나라를 초나라의 일부 현으로 편입시켜 멸망시켜 버린다. 그러자 이 소문이 남방이 여러 나라들에 퍼져 이를 축하하기 위해 초나라의 도읍 영도에 장사진을 이뤘다. 모든 나라들이 축하할 때 나라의 사신으로 가 있던 대부 신숙씨가 돌아왔다. 그가 초장왕에게 업무 보고만 하고는 그대로 물러나려고 하자 장왕은 불쾌한 표정으로 불러 세우고는 왕을 죽인 역신을 벌을 했는데 왜 아무런 말이 없는지를 묻자 신숙씨가 초장왕에게 회전탈 후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냐고 묻는다. 초장왕은 들은 적 없다고 답하자 신숙씨가 말한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소를 끌고 지름길로 가느라고 밭을 지나가다가 밭을 약간 망쳤습니다. 밭의 주인은 크게 노하여 소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에 소 주인이 소송을 걸었다면 대왕께서는 어찌 판결하시겠습니까? 초장왕은 잠시 생각하고 밭을 약간 망쳤을 뿐인데 소를 빼앗는 것은 가혹한 일이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신숙씨는 그와 같은 경우가 회전타루라고 합니다. 그걸 아시는 대왕께서 어찌 진나라의 문제는 그렇게 처리하셨습니까? 하고 말했다.
초장왕은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원파와 공명, 의행부까지 진나라로 돌려보내고 원파는 나라에서 돌아온 진성공을 모셔와 다시 군위에 앉힌다. 제35장 필성대전. 을 쳐서 하징서를 죽이고 초장왕은 중원을 도모할 야심에 불탔다. 중원은 초와 이 양분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었다. 초장왕은 나라를 섬기는 나라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초나라는 3군을 동원하여 정나라로 쳐들어간다. 군의 선봉으로 하희를 하사받은 연윤 양노를 세웠다. 양노의 장수 중에는 당교라는 사람이 있었다. 당교는 양노가 힘들이지 않게 미리 길을 뚫고 양노가 그냥 지나오도록 선봉에서 앞장섰다. 이렇게 해서 양노의 선봉군은 정나라의 공격을 한 번도 받지 않고 정성에 이를 수 있었다. 정성의 교회까지 이르러 하체하자 초장왕이 이를 칭찬했다. 그러자 양노는 당교가 선봉에서 공을 세웠음을 알린다. 초장왕이 당교를 불러 상을 내리려고 하자 당교는 절대 상을 받을 수 없다며 전에 대왕께서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었다며 그 일로 자신은 목숨을 바쳐 싸웠을 뿐이라고 한다. 초장왕은 자신이 당교를 살려준 적이 언제인지 묻자 당교는 예전 초장왕이 투월초를 죽이고 개선하여 베푼 주연을 이야기한다. 그때 초장왕이 총애하던 허희를 안고 입을 맞춘 장수가 바로 자신이었다고 밝힌다. 그때 초장왕은 불을 켜지 못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은 갓끈을 끊어내라고 하여 절영회라는 술자리에 시초가 된 일이 있었다. 그때 장왕의 아량으로 당교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초장왕은 놀라워하며 그래도 당교에게 가장 큰 상을 내릴 것이라고 한다. 그러자 당교는 상을 받지 않기 위해 멀리 떠나버린다. 초나라가 정나라를 치던 이 시기는 정목공이 죽고 정양공이 즉위해 있었다. 정양공은 나라의 구원을 청한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군사를 소집하고 출병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 지원군의 도착은 지연된다. 그 사이에 초군이 정성을 함락시킨다. 정양공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낸 초나라는 그제서야 나라가 구원병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다. 과 전쟁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로 대신들이 논쟁을 벌였으나 의 원수가 술림부라는 점 때문에 초나라는 과 전쟁을 하기로 결정한다. 당시 나라는 경공이 즉위해 있었다. 진군은 술림부를 중군 원수로 하고 부수를 선곡으로 하여 600승의 대병력을 출병한다. 그러나 술림부는 군권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그런 인물이 통솔하는 진군은 초군에게 대패하여 남은 병력들은 배를 구해 황하를 건너려고 했다. 이때 많은 병사들이 몇 척 되지 않는 배에 매달리자 진군의 부수 선곡은 병사들에게 배전에 매달린 아군의 손목을 칼로 자르라고 명령한다. 무속이 많은 병사들이 배전에 매달렸다가 손목이 잘려 죽어나갔다. 제36장 황하가 진군의 피로 붉게 흐르다. 초군은 전쟁에서 대승하고 고국으로 개선했다. 초장왕은 죽은 진나라 군사들까지 포함하여 전쟁에서 죽은 군사들의 공동 무덤인 경관을 만들도록 지시한다. 초나라로 돌아온 초장왕은 오삼을 높이 평가하여 대부에 임명한다. 손수고는 병이 생겨 죽음을 준비하며 아들 손안에게 절대 벼슬을 받지 말고 시급을 받지도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는다. 그리하여 손수고의 아들 손안은 가난 때문에 나무를 해서 근근히 살아가게 된다. 초나라의 광대인 우맹이 손안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알고는 초나라 대궐에서 공연을 하던 중 손수고의 아들 손안이 궁핍하게 산다는 내용을 초장왕에게 알린다. 손수고를 그리워하던 초장왕은 손안을 불러 그에게 시급을 주려 하는데 손안은 척박하여 아무도 원하지 않던 친구 땅이라면 받겠다고 하자 그 땅을 시급으로 준다. 진나라의 원수 술림부는 초나라 영윤 손수고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정나라로 가서 노략질을 했다. 정나라의 정양공은 초나라의 사신을 보내 나라를 물리쳐 줄 것을 요청한다.
초나라에선 이 문제를 놓고 대신들과 상의하는데 공자 측은 정나라를 구하기 위해선 송나라를 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라와 송나라는 각별한 사이이므로 송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나라는 반드시 정나라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송나라를 돕기 위해 올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송나라를 치는 명분으로 사신을 제나라로 보내면서 송나라를 경유하여 가게 하는 것이었다. 통행 문서를 주지 않은 채 송나라를 지나가게 만들면 송나라는 사신을 죽일 것이었다. 송나라로 가서 죽음을 당할 인물로 신무회를 임명한다. 자신이 죽을 것임을 알고도 신무회는 송나라로 가서 죽고 초나라는 이를 명분으로 송나라로 쳐들어간다. 송군은 초군이 침략해 오리라는 것을 예측하고 성문을 닫아 걸고 방어에 나섰다. 송나라는 대부 악영제를 시켜 나라의 구원을 요청한다. 나라는 사태를 관망하다 군사를 보내기로 하고 우선 대부 해양을 사신으로 파견하여 송나라의 구원병을 보낼 것이니 최선을 다해 싸우라는 말을 전하려고 했다. 그런데 해양이 송나라로 가던 중에 정나라를 지나다 정나라 군사에게 붙잡힌다. 정나라는 해양을 초나라로 보낸다. 초장왕은 해양을 설득하여 송나라의 진나라가 구원하러 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송나라에 얘기하라고 한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송나라 진영을 향해 해양은 곧 진나라 군대가 올 것이니 힘껏 싸우라는 말을 한다. 초장왕은 화가 나서 해양을 죽이려 하지만 죽음을 불사하고 자신의 왕의 명령을 지킨 해양의 모습에 그를 살려준다. 9월부터 공격을 퍼부었는데 다음 해 5월이 되어서도 송의 휴양성을 함락시키지 못하자 초나라는 철군을 하려고 한다. 그때 신숙시가 한 가지 계책을 간한다. 초나라는 휴양성을 함락시키기 전까지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의지로 군사들에게 집을 짓게 하고 농사를 짓는 신용을 하게 하였다. 높은 망노에서 이를 본 송나라 우사 화원은 아연실색했다. 기다리던 진나라의 구원병은 오지 않는 상황에서 화원은 초군과 담판을 짓기로 한다. 화원은 송문공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하고 허락을 받는다. 화원은 초군이 30리를 후퇴하면 송문공이 항복하고 초나라를 받들겠다고 제안한다. 제안을 받아들인 초나라는 30리를 후퇴하고 송문공은 이에 성문을 열고 나와 항복을 했다. 초나라는 송나라 우사 화원을 인질로 데리고 초나라로 개선함으로써 1년에 걸친 초송 전쟁이 끝난다. 제37장 불을 엮어 은혜를 갚는 노인. 1년 여간 송과 초의 전쟁을 관망하던 경공이 원군을 보내려고 하던 차에 진경공의 누이가 시집간 나라의 제후로부터 사신이 왔다. 노나라 재상 풍선은 제후인 영아의 눈을 화살로 쏘고 겁을 주며 국정을 농단했다. 또한 풍선은 영아를 협박하고 진경공의 누이 백귀를 죽였다. 진나라는 이에 술림부를 원수로 세우고 노나라를 쳐들어갔다. 노나라 군사는 풍서를 위해 싸울 의지가 없었으므로 풍서는 위나라로 달아난다. 위나라는 진나라와 친했기 때문에 풍서를 잡아 진나라로 보냈다. 나라는 풍서를 팽살형으로 죽이고 나라를 진나라에 합병시킨다. 나라 손을 잡고 있던 풍서가 죽자 나라에선 두회에게 군사를 주어 나라의 보식 땅을 빼앗아 가려고 했다. 나라에선 위과를 장수로 임명하여 두회를 몰아내도록 시킨다. 그런데 엄청난 괴력의 두회를 나라에선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이에 고민하던 위과의 꿈에 청초파, 파란 풀의 언덕, 라는 말이 들려온다. 잠에서 깬 위과는 근처에 파란 풀이 나는 언덕이 있는지 찾아보라 시키니 과연 근처에 그런 곳이 있었다. 위과의 동생 위기는 두회의 군사를 유인하여 청초파로 끌어들이는데 두회의 군대는 이 곳에서 비틀거리며 잘 걷지 못하게 되고 그것을 기회로 위과는 두회의 군사들을 제압한다. 나라가 이번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한 노인이 불을 엮어서 올가미를 만들어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이 올가미를 만든 노인은 바로 위과가 살려준 아버지의 첩의 아버지였던 것이다.
위과의 아버지가 자신의 첩 조희를 순장을 해달라고 유언을 했지만 위과는 이를 따르지 않고 조희를 제가시켰던 것이다. 이렇게 위과의 현명한 처사가 훗날 자신의 목숨을 살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 이야기에서 결초보은이란 말이 나왔다. 나라는 대패하여 본국으로 돌아갔고 나라는 적족의 세계 나라를 평정하고 나라에 합병시켜 춘추시대 최강의 국가가 된다. 제38장 전쟁을 일으킨 여인들의 웃음소리. 술림부가 재상으로 있던 나라의 기근이 들어 도둑이 많이 늘어났다. 술림부가 죽고 사회를 재상으로 임명하자 진나라엔 도둑이 줄어들고 풍년이 찾아와 다시 국가가 전에 없이 부강해진다. 그러자 진경공은 중원을 경영하고자 하는 욕심을 드러낸다. 모신 백종의 간언에 따라 제나라와 노나라의 사신을 보내 친선을 맺고자 했다. 진나라 상군 원수 극극에게 많은 예물을 주어 사신으로 보내니 먼저 노나라에 도착하자 노나라에서도 상경 개손행부를 사신으로 제나라의 극극과 함께 보낸다. 둘은 제나라에 도착해서 객관으로 가자 그곳에 위나라 상경 솔량부와 조나라 공자수가 이미 와 있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은 모두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진나라 사신 극극은 애꾸눈이고 노나라 사신 개손행부는 대머리이고 위나라 사신 개손행부는 절름발이이고 조나라 사신 수는 꼽추였다. 제나라 경공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웃겨서 어머니인 소부인에게 이 말을 하자 소부인이 다음날 소부인은 숭대에서 시종들을 거느리고 그 네 명의 모습을 보고 시종들과 함께 웃어대며 한바탕 소란이 일어난다. 사신들은 자신들이 놀림을 받은 사실을 참을 수가 없어 이에 대한 복수를 하기로 넷이서 약속을 한다. 진나라 극극은 진경공을 매일 설득하여 제나라를 칠 것을 요청했고 노나라 개손행부도 13세의 새로운 왕인 노성공에게 군사를 일으킬 것을 요청한다. 조 네 나라가 제나라와 전쟁을 시작하게 된다. 초반에 응전의 각오로 싸우던 제나라는 전쟁에 패하고 제경공은 간신히 도망쳐 목숨을 건진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깨달은 제경공은 국절을 사신으로 진나라 군영으로 보내 화평을 청하고 제나라는 앞으로 진나라를 상국으로 섬기고 노나라와 위나라로부터 빼앗은 땅을 돌려주기로 합의하고 전쟁이 끝난다. 한편 하희는 초나라 연윤 양노에게 시집을 간 후 늙은 양노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 흑교와 간통을 했다. 그러던 중 필성대전에서 양노가 죽자 굴무는 하희를 얻을 절호의 기회라 생각했다. 그는 하희가 정나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듣는다. 굴무는 하희에게 그녀가 정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서신을 보내고 하희는 기뻐한다. 굴무는 정나라에 사신을 보내 하희를 돌려보내 달라는 청을 초나라에 해줄 것을 부탁한다. 정나라 양공은 초나라에 하희를 돌려보내 달라고 사신을 보낸다. 초장왕이 굴무에게 정나라에서 왜 하희를 돌려보내 달라고 하는지 묻자 굴무는 하희가 양노의 시신을 찾아서 안장시키기 위해 그런 것이라고 대답한다. 굴무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하희가 초장왕을 찾아와 양노의 시신을 안장시키고 싶다고 눈물로 호소하자 초장왕도 허락하고 하희를 정나라로 보낸다. 하희가 정나라로 떠나자 굴무는 정양공에게 하희를 아내로 달라고 요청한다. 굴무는 정나라로 들어갈 기회를 엿보는데 마침 초장왕이 병사하고 아들 초공왕이 즉위했다. 그때 진나라가 제나라를 공격해 제나라가 대패했다. 초공왕은 제나라를 돕겠다는 뜻을 알리기 위해 사신을 보내려 하자 굴무가 자진해서 사신으로 가겠다고 한다. 그리고 제나라로 가던 길에 정나라를 들려 그곳에서 하희와 혼례를 올리고 초공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서신을 보낸다. 굴무는 하희와 진나라로 들어가 이름을 무신으로 바꾸고 시급도 받아 정착하게 된다. 초공왕은 굴무가 배신하자 화가 나서 굴무의 일족을 모조리 잡아 죽인다. 굴무는 일족이 죽임을 당하자 피눈물을 흘리며 초나라를 저주한다. 그는 앞으로 오나라를 일으켜 초나라가 영원히 고통을 받게 해주겠다고 편지를 써서 자기 일족을 죽이는데 앞장선 공자 측과 공자 영제에게 보냈다. 그리고 무신은 진나라가 초나라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오나라와 손을 잡아야 한다고 진경공을 설득하여 오나라의 사신으로 간다.
무신에 의해 병거와 대진법 등 다양한 군사 지식을 습득한 오나라는 그 후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초나라의 속국들을 침략하여 병합하였다. 무신의 아들은 호용은 다시 성을 굴시로 바꿔 오나라에서 정승에 오른다. 제40장 주인을 위하여 아들을 죽이다. 제나라가 진나라를 섬기게 되자 초나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초장왕의 장례가 끝난 후 정나라 군사와 함께 위나라를 침략해 노략질을 한 후 다시 노나라로 쳐들어간다. 갑작스런 공격을 받은 노나라는 초나라와 확친을 하고 초나라, 정나라 군대가 돌아가자 복수를 하려 했다. 진나라도 이 전쟁에서 앞잡이 노릇을 한 정나라를 함께 치자고 노나라에 제의해왔다. 이에 노나라와 진나라는 연합하여 정나라를 물밀듯이 쳐들어갔다. 정나라에선 정양공이 죽고 세자비가 새로운 왕 정도공으로 즉위했는데 그는 초나라를 버리고 진나라를 섬기기로 했다. 그래서 진과 노나라는 정나라를 공격하던 것을 멈추게 되었다. 진나라는 제나라와 정나라까지 거느리게 되어 흡족했다. 이때 도안꼬가 선군 진영공을 시해한 조순과 조씨 일족의 문제를 거론하며 조씨 일족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경공도 이에 동의하여 조씨 일족을 멸하라고 도안꼬에게 명한다. 이 사실을 한궐은 조삭에게 전하자 조삭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겠지만 자신의 아내 장희가 임신 중인데 딸이면 어쩔 수 없지만 아들이라면 잘 보살펴서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 장희를 그녀의 어머니인 성부인에게 보낸다. 조삭의 문객으로 있던 공손저구와 정영이란 두 사람은 장희가 아들을 낳았는지 딸을 낳았는지 확인 후 그 아들을 지킨 방법을 세운다. 그것은 정영이 자신의 아들을 조삭의 아들로 꾸며 죽게 만들어 조삭의 진짜 아들을 살리려는 계획이었다. 이 계획에 따라 도안꼬와 진경공은 감쪽같이 속아서 정영의 아들을 조삭의 아들로 알고 죽여버린다. 그 후 진경공의 꿈에 조씨 조상의 귀신이 나타나 진경공을 괴롭힌다. 제41장 백보천냥의 신궁. 시름시름 말타가 진경공이 죽고 상경 난서는 세자 주포를 왕위에 올리니 그가 진여공이었다. 진경공의 장례에 많은 나라에서 찾아오고 여러 제후국들은 진나라와 초나라가 우호적으로 지내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놓고 이에 따라 진나라와 초나라는 맹약을 하고 평화롭게 지낼 것을 약속한다. 진초의 맹약에서 아무런 활약을 하지 못한 초나라 공자 측은 초공왕을 설득하여 정나라를 치도록 부추긴다. 초가 정나라를 쳐들어가자 정나라는 초나라를 섬기기로 하고 초나라가 돌아간다. 정나라가 배신한 것에 화가 난 진여공은 군사를 일으켜 정나라로 쳐들어간다. 정나라는 진나라가 쳐들어오자 초나라의 구원을 요청하고 초나라는 군사를 이끌고 정나라로 달려간다. 제42장 팽조 평야 대첩. 초와 진의 군사가 팽조 평야에 진을 치고 전투를 시작했다. 초공왕은 위기의 화살을 눈에 맞아 춘추시대 제1의 신공인 양유기를 불러 자신의 눈에 화살을 맞춘 진나라 장수를 죽이라고 명령한다. 양유기는 화살 하나로 위기를 죽이고 전쟁이 장기화되어 갔다. 노나라가 진나라를 돕기 위해 군사를 몰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초나라는 퇴군하여 초나라로 돌아간다. 제40세 진. 나라의 혈풍과 신풍. 필성에서 대승을 거둔 진여공은 진나라로 당당하게 개선했다. 진여공은 강성으로 돌아오자 중원의 패자라고 자처하면서 호화로운 누각을 짓고 주야를 가리지 않고 주색에 빠져 지냈다. 사치는 극에 이르고 간신들이 총애를 받으며 나라가 어지러웠다. 당시 진나라의 실권을 가진 삼극에게는 적이 많았다. 그들은 진여공에게 삼극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여공이 허락하자 장어교와 청불퇴는 삼극이 모여 군사를 논의하는 강무당으로 달려가 극지를 죽인다. 그리고 그들은 삼극과 한 패거리인 난서와 순원까지 죽여야 한다고 진여공에게 얘기하지만 진여공은 그들을 살려주고 관직에 복직시켰다. 난서와 순원은 목숨을 간신히 건지지만 언젠간 죽을 것을 두려워해 진여공을 죽이고 주나라에 있는 공자주를 모셔와 14세의 나이인 그를 왕위에 앉힌다. 그가 바로 진도공이다. 진도공은 왕위에 오르고 이양호와 청불퇴를 참수하고 그들의 가족을 진나라에서 추방시킨다.
진도공은 어린 나이에도 정치를 잘 이끌어 진나라는 크게 발전하여 다시 패자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 어느 날 한벌이 진도공을 찾아와 조씨 일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얘기해주고 조삭의 아들이 살아있음을 알려준다. 진도공은 조삭의 아들 조무를 불러오게 한 후 대신들을 소집했다. 그리고 조씨 일문을 멸족시킨 도안고를 참수형에 처했다. 그리고 도안고의 일족을 몰살시켰다. 진도공은 도안고가 맡고 있던 사구의 벼슬을 조무에게 내리고 옛날의 땅을 모두 되돌려 주었다. 제44장 장강에서 벌어진 수전. 초공왕은 진여공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필성대전에 복수를 하고 싶었지만 진도공이 나라를 잘 다스린다는 것을 알고 진에 대한 복수를 포기한다. 진나라에게 타격을 줄 방법을 대부들과 얘기하는데 진나라와 오나라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송나라를 집어삼킬 계획을 세운다. 당시 초나라에는 송나라 우사 화원에게 쫓겨서 망명 생활을 하던 5 대부들이 있었다. 어석, 향위인, 인주, 향대, 어부가 그들이었다. 초공왕은 그들 5명을 길잡이로 해서 송나라의 팽성으로 노도처럼 쳐들어갔다. 팽성이 함락되고 초공왕은 어석 등에게 300승의 병거를 주고 팽성을 지키게 하고 초나라로 돌아갔다. 송나라에서 화원이 진나라의 구원을 요청하자 진나라는 송, 노, 위, 조, 거, 주, 등, 설 등의 8개국과 연합하여 초나라가 점령한 팽성을 탈환하고 5 간신들을 참수하고 연합군은 돌아갔다. 한편 오왕 수몽은 진나라로부터 무신의 아들 무호용을 받아들임으로써 점차 남만의 오랑캐에서 강자로 부상하게 되었다. 오나라에서 무호용이 오왕 수몽을 설득하여 오나라는 초나라의 전쟁을 선포하고 양자강의 군사를 주둔시켰다. 오나라 군대는 초나라를 대패하고 새로운 강자로 이름을 알린다. 제45장 노나라에서 성인이 태어나다. 진나라를 섬기기로 한 정나라를 초나라는 그대로 둘 수 없어 군사를 일으켜 정나라로 쳐들어간다. 소식을 들은 정희공은 진나라의 구원을 요청할 사신을 선발하려는데 누구도 나서지 않자 직접 진나라에 가서 구원을 요청하기로 한다. 그가 수행원을 거느리고 진나라로 떠나자 매수된 자객이 따라와 정희공을 암살하고 공자 가가 정간공이 되었다. 그리고 즉시 초나라에 사신을 보내 초나라를 섬기기로 맹세한다. 배신을 당한 진나라는 순행을 원수로 해서 정나라를 쳐들어간다. 진나라가 정나라로 쳐들어가자 이번엔 정나라가 진나라를 섬기기로 하고 항복을 해왔다. 순행은 초나라가 있는 한 이 일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 생각하고 한 가지 계책을 올린다. 군을 3군으로 나누어서 1군마다 각국의 군사를 배치하고 출정하면 나머지 2군은 휴식을 취하는 전략이었다. 순행이 군사를 재편하고 정나라를 치려고 하던 때 송나라에서 사신이 와서 초나라와 정나라가 연합하여 송나라를 치려고 하는데 그 군사의 길을 핍량국이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진도공은 핍량성을 공격하라고 명령한다. 5권은 이렇게 마무리된다.